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재보궐선거가 끝났고요. 이걸 뭐 오픈게임이라고 한다면 본 경기인 내년 4월 총선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정치판은 이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썰들이 나돌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특히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누가 마음을 지금 졸이고 있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현역들에게 언감생신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문제를 손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보궐선거 끝나고 기사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참 좋습니다. 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변호사들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러더라고요. 보궐선거 끝나고 후폭풍이 만만찮은데 뭐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우리는 얘기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고 있고요. 정치의 계절이 지금 완전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심기 불편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바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 지도부에도 그렇고 도당 전부를 상대로 군기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가 뿔났어요. 네, 지금 뿔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 여파, 그리고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는 설화, 예. 구설수들이 참 김 대표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요. 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설화를 잇따라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예. 여기다 이제 울산 그 구의원 선거 패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김 대표 책임론하고 연계하는 세력들, 예. 이런 이야기들까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예. 계산을 한 것이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예. 좀 심각하게 하는 상황이다. 아니 근데 김재원 그 최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튀는 말을 합니까? 이게 이제 보수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한데요. 예. 보수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기 정치 하려는 게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예. 튀는 정치, 예.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이런 게 많거든요. 예, 예. 반면에 야권, 그러니까 진보 쪽은 그런 게 좀 드물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진보는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전체를 위해서는, 당 전체를 제 개인은 희생한다, 이런 게 학습이 돼 있지만 예. 보수는 안 그렇거든요. 예. 보수는 당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구에서 이제 공천 받으려고 좀 자꾸 저렇게 튀는 발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뭐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보수 본색을 좀 드러내는 게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는 데 좋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지역 조직, 이런 것을 다 잡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제 당권을 잡고 이제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2일 날 시도 당협위원장들을 전체를 소집해가지고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견례 겸 여러 가지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또 강도 높은 좀 채찍성 발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경솔한 분 아니고 신중하고 아주 점잖은 분인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화를 낼 만하단 말입니다. 김재원 최고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 불쑥 비대위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여기저기서 도가 넘는 튀는 발언들을 마구 하는데 이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태영호, 예, 조수진, 이런 분들까지 지금 뭐 자기 목소리를 자꾸 내니까 이게 이게 그 당나라 군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당무감사 이런 예. 걸 또 꺼내고 있습니다.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당무감사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 이 당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공천 여부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당무감사 결과가 총선 공천의 평가 지표로 활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1년 앞두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완전히 이제 군기를 한번 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선거를 치르는데 예. 어느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당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겠다. 예. 이런 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마당에 당정 지지율에 재뿌리는 짓 바로 이게 내부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부 리스크가 항상 더 아픔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설화에 휘말린 조수진, 김재원, 태영호 이런 최고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최근에 산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 예. 충청북도의 김영환. 예, 김영환 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도지사 예. 산불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뭔가 주민들의 공감 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요. 튀는 발언들 난데없는 행동들 이런 걸로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진상조사 지시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예.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김기현 대표는 이제 지난번 그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네. 윤리위원회가 지금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윤리위를 정상화하겠다. 윤리 인선을 좀 더 자기 그 지금 당 최고위원들하고 코드가 좀 맞는 사람으로 잘 꾸려가지고 예. 당의 기관을 바로 세우겠다. 예.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윤리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 이양희 교수, 신민당 이철수 씨 딸, 예. 이분은 이제 누구 이준석 씨가 임명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기현 당대표의 체질에 맞는 분, 코드가 맞는 분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리위원장 한 분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색깔에 맞도록 이제 당을 좀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인선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는 아니겠죠. 예. 자, 이제 울산으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1년 앞둔 울산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사실 좋아요. 예, 매우 안 좋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니까 거의 딱 1년 남았습니다. 예. 1년 남았는데 이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울산의 분위기가 어떠느냐.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안 좋은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예. 4월 5일 날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의 여파가 예. 크다. 이렇게 아프지만, 볼 수,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서 보수 정당을 매섭게 심판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예. 실제로 지금 울산에서 민심 이반이 분위기 이런 거 굉장히 심하게 지금 느껴지는 게 현재거든요. 현재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울산은 문재인, 노무현 이런 효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 심판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뒤집힐 때마다 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래도 총선에서는 거의 이제 보수 진영들이 예.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구도도 깨질 수 있다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바로 울산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 등 정부 동력 확보를 위한 정권 안정론을 펼칠 것이 분명하고요. 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가지고 전면에 이 부분을 내세워서 격돌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의 어떤 성지라고 하는 울산의 옥동이라든지 이런 선거구에서 빈틈을 봤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얘기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그렇게 과하게 평가를 해도 되는가 싶기도 한데 대부분의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권 안정과 심판론이 격돌하는 곳이 울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총선의 승패를 가를 최우선 과제 이건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그 제일 첫 번째는 인물이거든요. 인물이기 때문에 공천 문제가 그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네.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동구, 북구를 제외한 지역구를 그동안 사실상 철통 방어를 해왔거든요. 예.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이들 지역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통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았던 보수의 아성 이것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 예. 텃밭이라는 개념이 좀 희미해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사실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면서 중앙과 지방 권력의 교체 성공했거든요. 예. 또 지역 출신 인물들이 이를 앞장서서 이끌면서 21대 국회에 들어서 울산이 어느 때보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기현 남구에서 4선을 한 김기현 의원이 네. 원내 대표에 이어서 울산 최초로 그 여권의 당 대표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울산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지만은 네. 또 박승민 의원은 그 부총장이라는 자리까지 갔죠. 예. 그러니까 울산의 정치의 여권 실세들이 울산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됐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영 엉뚱하게 이제 좀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예.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야 울산 도대체 실세 정치인들 있다고 했는데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특히 남구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보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였거든요. 예. 여기에서 진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뭐 깨보니까 졌단 말입니다. 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 선거는 정치 색깔하고 다르고 뭐 정당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울산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예.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예.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예.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들을 잘 못했다, 거의 네. 안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울산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신이라고 해서 울산만 손보지 않고 적당히 어물쩡 당을 개입한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공천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의미 있는 조사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예. 지난 4일과 6일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예. 이 조사에서 이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예. 이 조사에 보면은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당선을 원하는가 이걸 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6% 정도만 원한다. 73%는 원하지 않는다. 뭐 원하지 않는다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물론. 네, 네. 그렇지만 이 원하는 쪽이 26%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당선을 원한다. 이 부분이 한 52%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놀랍네요. 예. 그리고 지역 유권자 2명 중 1명은 새 인물 교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떤 지표로 나타났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참 너무한데요. 현역 의원들의 가슴이 철렁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물갈이론의 대상 지역, 대상 의원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네, 그런 게 뭐 지금 확실히 나오진 않겠지만 예.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예. 김기현 대표, 예. 김기현 대표는 총선용 대표 아닙니까? 예. 총선용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승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 다음 총선은 굉장히 김기현 대표로서도 중요하고 예. 또 윤석열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뭘 할 예, 때는 자신의 배부터 깨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개혁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3선 이상의 그 중진 의원들 굉장히 이제 어떤 자불안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깊고요.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채익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본인도 대상입니다. 3선 이상이거든요. 본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니 여론조사에서 이 두 분도 교체를 원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선 이상의 어떤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이라면 예. 본인을 포함해서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포함된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사실은 김기현
뭐 이채익 의원, 그 나머지 뭐 박성민 의원이나 예. 뭐 서범수 의원은 초선 아닙니까? 예. 초선 의원은 그렇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 다가 어떤 물갈이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예.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3선 이상이 도마에 올랐고 초선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다. 초선이니까 좀 봐준다. 아니 꼭 이건 그런 아니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와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초선이나 중진 이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요. 현역 의원의 교체를 바라느냐에 26%가 맞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초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중진이니까 위험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두 다가 물갈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게 인물론을 이야기했을 때는 특히 초선이라도 경쟁력이 강한 후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예, 특히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4월 5일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결과거든요. 예.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지역은 아무래도 남구갑입니다. 남구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구의원이 졌거든요. 예. 안방에서 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보다 더 당협 관리나 이런 걸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예. 뭐 서범수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초선들 있다 아닙니까? 예. 초선들도 모두 다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 새로운 인물들이 언제나 다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나 새로운 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역의 이제 호사가들은 초선 의원 가운데서도 이름을 안 되는 분들 이름을 거명하는 얘기들 많이들 한단 말이죠. 권명호, 예. 박성민, 예. 서범수 세 분 다 초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선 의원이니까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울산 정치권에서는 그 용산과 가장 지금 거리에서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예. 박성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두 분 다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도 안심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구도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지역에서는 울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 투입될 것이란 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차출설이 괴담이고 또 뭐 검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이다 이런 것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정의 지지율이 동방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썰이 현실화할 상황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텃밭 차출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년 4월 달에 치러질 총선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선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괴담이든 뭐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 인사 이름 나오는 사람들 아시면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너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예. 너무 변수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괜히 이런 데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예.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몸살이는 겁니까? 신중한 겁니까? 아니 몸살이고 신중하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예.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이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현역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울산에 최초로 야당에서 3선 의원이 나오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바짝 붙어 있는 그 북구의 이상은 의원. 예. 이분이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당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야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총선 구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변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처신이나
신상이나 이런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예. 야당 정치의 공천, 울산에서의 공천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 내년 총선, 울산으로서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김두겸 울산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표를 보여주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슈 역시 경제죠. 그렇죠.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예. 또 김두겸 울산시장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받고 있고. 예,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김두겸 시장의 어떤 중간 평가적인 성격으로 치러질 선거다. 예.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인데요. 예. 울산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조금씩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정체될 것인가, 예.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울산 사람들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 때 울산을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인가, 예. 이걸 생각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 1년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이쯤에서 말이죠. 이제 울산하고 너무나 우리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심 공약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몸에 와 닿는 그런 공약 몇 가지만 좀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울산 공약 가운데 굉장히 스킨십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울산공항 활주로를 어떻게 좀 확장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료 부분에서 의료복합타운을 건설하고 교통 부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해 주겠다. 예. 그리고 울산 의료원 조속 설립하겠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에 보다 좀 전향적인 그런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개발 제한 구역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포기했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한창 뭔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6, 7개월 동안 이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기업 유치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두겸 시장과 또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정부가 또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물로 다가올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는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해줄 것인가.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똑같은 어떤 정량의 방법으로 푼다. 예.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고 울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나올 것인가. 예. 이거 굉장히 울산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입니다. 예. 자, 예. 내년 총선이 이제 딱 1년 남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 이슈 타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